안녕하세요. 금인 아침마입니다. 제가 대출금 상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세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거의 금융사 자체 상품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정부 지원 대출 상품, 여기에 많이 적용되는 상환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만기 일시 상환 방식하고 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통대안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고금리 다중채무를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상품인데, 이 상품의 가장 큰 목적은 이자 지출을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고금리 대출들을 저금리로 대안을 하자. 그래서 이자 지출을 줄이고 이 남는 이자로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빨리 상환을 하자, 이거죠. 여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월 납입 금액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게 주 목적인데, 은행에서 취급하는 이 상환 방식은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이 만기일시하고 원리금 균등.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환 방식 중에 어떤 상환 방식이 더 많은 대출금이 나올까요? 현재로서는 거의 원리금 균등이 그나마 더 많이 나옵니다. 만기 일시도 나오긴 하는데 금액이 적어요. 금액이. 원리금 균등을 하면 금액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리스크를 좀 줄이자 이거죠. 왜냐하면 연체를 하게 되면 만기 일시는 원금 그대로 다 100% 연체가 되지만, 원리금 균등은 일단 원금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니까 남은 원금에 대한 연체율이 붙기 때문에 연체율을 줄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저는 지금 통대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대안의 주 목적은 제가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게 주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게 주 목적이라면 은행에서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균등을 이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월 납입 금액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동안 이놈의 고금리 대출들 때문에 아주 월 납입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활이 힘이 들었어. 아닌 말로 진짜 눈물 나는 얘기로, 자식이 아빠 치킨 하나만 시켜줘 했는데 돈 없어 안 돼 해봐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그래서 월 납입 금액도 줄여가지고 우리 애들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여가지고 생활하는 게 도움이 되냐 이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만기 일시를 선택하게 되면 이자만 납부하죠. 이자만 납부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납입금액이 줄어요. 감소. 그러니까 생활의 부담이 덜하죠,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이 원리금 균등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납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 납입금이 부담이 됩니다. 원금까지 같이 내야 되니까. 아니 말로 우리 애들 치킨 사줄 돈이 부족할 수도 있죠. 자, 그래요. 여기까지는 납입금액을 줄여드니까 우리 애들 치킨을 한 마리 시켜주자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원금이 줄어드나요? 원금이 감소가 없어요. 아닌 말로 죽을 때까지 계속 이자만 내야 돼. 평생을 빚쟁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원리금 균등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금이 사라져. 매달 원금 조금씩 갚아 나가니까 만기가 되면은 원금도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나는 이제 빚이란 늪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점을 볼까요? 만기일시는 이 만기 때 일시로 다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하지만 금융사회업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자도 연체 없이 잘 내고 신용도 이상 없고 뭐 부채도 안 드러났고 우리 금융사에 도움이 되거든 보니까. 그래서 연장을 해주거든요. 거의 만기일시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연장을 염두에 두고 이용합니다. 내가 만기 되면은 다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은 못 갚죠. 그러다 보니까 만기 때만 되면 불안해. 연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만기 연장에 대한 불안감이죠. 불안감. 하지만 여기는 만기 때는 그냥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죠. 드디어 빚에서 탈출했구나. 만약에 만기가 됐는데 연장이 안 돼 버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간둬버렸거나 아니면은 이거 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돈이 급해가지고 어디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받아버렸어. 그랬더니만 부채가 늘어나고 신용점수가 하락하잖아요. 그럼 만기 연장이 안 돼버려. 은행에서 고객님은 신용점수도 하락했고 부채도 늘어났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됩니다. 원금 일시 상환하세요 라고 하거나 혹은 원금에 대한 20, 30% 상환하시면 나머지 금액은 연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또 어디 이금융에서 또 대출 받죠. 이금융 대출. 왜? 그 30%, 20, 30% 상환할 돈이 없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은행에서 받은 이것도 갚아야 되고 이것도 갚아야 돼. 두 개를 갚아야 돼. 근데 문제가 또 다음 만기 때 또 문제예요. 연장 또 안 되거든요. 이미 이제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 일부를 상환하라게. 또 그럼 똑같이 이금융 대출을 또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갚을 게 3개가 돼. 점점 늘어나.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 거 대출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받은 이 저금리 대출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서 이 이금융에서 받은 대출은 점점 커지고 이걸 고금리를 받아서 저금리를 상환한다 이거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은행권 다 없어져. 다 없어지고 이금융만 또다시 고금리 대출만 또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원리금 균등 예를 들어서 내가 갚아나가고 있어. 월 납입금 매달 갚아나가고 근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어디 이금융에서 이금융에서 대출 받았다 쳐. 그런다고 해서 은행에서 연장을 해주네 만에 그런 얘기 있나요? 없잖아 이거. 원리금 균등 연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만기 때까지 잘 갚아나가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출이 늘어날 확률이 줄어들죠. 여기는 계속해서 만기일시는 대출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통대안을 진행하게 되면은 하다 보면 몇 년 전에 통단했던 분이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은행 거 만기일시를 이용을 했다가 연장이 안 돼서 원금 일부 상환하고 이금융에서 받아가지고 원금 일부 상환 이러다 결국은 이렇게 고금리 이금융권만 남아가지고 다시 또 통장이 가능하냐고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은행에서 특히나 원리금 균등으로 많이 유도를 하기 때문에 만기일시를 쉽게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만기일시 할게요, 원리금 균등 할게요, 몇 년짜리 상환할게요 이런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이제 은행에서 이 상품만 됩니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는 따르는 것 뿐이지. 하지만 저는 만기일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저는 원리금 균등으로 갚을게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당장 생활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이 만기만 잘 채우면 나는 모든 빚에서 다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오늘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 만기일시 이용해 가지고 더더욱 빚만 더 늘어나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종종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통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월 납입 금액을 많이 줄여서 생활에 여유를 좀 찾겠다, 이 생각도 뭐 맞기는 하지만 이거보다는 가능한 이자 지출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이 줄인 이자로 하루라도 더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서 이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자, 이런 생각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